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은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2월 25일 현재 시각은 8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대한전선 어제 제가 브리핑을 좀 못 드렸죠. 정리를 좀 못 해드렸었죠. 자, 어제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랑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극에 달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늘 시장은 전일의 하락보다 좀 상승폭을 확대를 시키진 못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매도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대한전선 제가 쉬는 동안 뭐 잠정 실적을 확정치를 발표를 했고, 또 로봇 산업에 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들을 좀 들려줬었는데, 지금 일단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미국의 공장을 좀 진출을 하고 신공장을 이제 뭐 건설을 하고, 뭐 다양한 부분들의 재무 개선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물론 이제 신사업 발굴도 좀 하겠죠. 투자 설명서를 좀 보아하면, 일단 투자 설명서를 좀 보고 유상증자 좀 짚고 넘어갔고, 볼게요. 투자 설명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자금의 사용 목적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채무 상환 자금, 특수관계자 차입금, 단기 차입한 것들도 있고, 대출받은 것들 상환을 하고, 시설 자금, 해저 케이블 공장 건설. 자,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여기 당진 공장, 해저 케이블 신공장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 자금이 여기 사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영자금이 있죠. 원자재 구매 대금 이런 것들도, 구매 대금이 구리값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구리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받았기 때문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자재의 60%가 구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리를 사기 위해서 운영 자금을 사용을 한다.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구리 가격을 상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또 이제 그 실적이 너무 개선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실적에 반영되는, 판매가에 반영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긴 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설명드릴 게 많아서 하루 쉬었더니 내용들이 좀 많네요. 저도 이제 정리도 안 되고, 작년에 당기 순이익을 156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2008년 이후 최고 실적인데 증가율 180%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촉진, 수주 증가, 이게 어, 좀 드라마틱했었죠. 증가폭이 굉장히 좀 증가됐다라는 게, 수주 증가가 굉장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었던, 물론 이제 3분기는 수주가 많이 들어왔었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됐었던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들은 좀 안 좋게 발표를 좀 하기도 했어가지고, 우려는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분기 실적들 이제 이게 나왔는데 단기 순이익이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영업이익도 매출이 증가됐죠. 단기 순이익이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와줬었던 그런 상태였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이, 프로젝트가 좀 이연이 돼서 이게 3분기에 반영을 시켰고, 4분기에도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됐다, 이런 것들 내용 보면 증가가 됐기 때문에 판매도 그만큼 많이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는데 매출액은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27억에서 156억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EPS가 18원이 나왔습니다. 18원. 원래 3원이었거든요. EPS를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EPS가 뭐냐? 우리가 지금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유상증자. 자, 대한전선을 사과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과. 사과 하나의 가격이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인데 12조각으로 쪼개면은 1, 2, 3, 4, 5, 6 뭐 대충 이제 10조각으로 쪼개면은 1, 2, 3, 4 8조각이니까 8조각으로 대충 이제 쪼개면은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되죠? 한 조각당 얼마가 되는 거죠? 사과가 시중에 1,000원에 팔고 있어요. 1,000원에. 근데 이 사과를 8조각으로 쪼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조각당 125원이 되는 거죠. 125원. 이게 EPS라는 겁니다. 1주당.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얼마를 벌었느냐? 순이익이 얼마냐? 1,000원이다. 1,000원. 그러면 이 기업이 1년에 1,000원을 번다. 근데 주식수, 상장을 시키는 주식수가 몇 주냐? 이게 8조각. 그러니까 8주라는 거예요. 8주. 1,000원에다가 8주를 하면은 1주당 EPS가 125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버는 돈의 주식에 대한 가치가 이 한 조각이 얼마냐? 근데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더 쪼갠대요. 더. 그럼 이 한 주당 한 조각당 가치가 EPS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125원이 아니라 이게 더 쪼개면 125원이 아니라 뭐 60원대 되겠지. 60원대. 한 두 배로 쪼개면. 근데 0.456주만큼 쪼갠다. 그러면은 EPS가 조금 떨어진다. 그게 지금 여기에 18원이 나와 있죠. 18원이 되어 있는데 0.456주가 증가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6원 정도, 6원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2022년도 실적이다 보니까 EPS가 이거는 발행 주식수는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 그럼 이제 2022년도 추정치가 되는 게 영업이익을 또 얼마를 벌어 제끼는지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2021년에 상장이 된 게 아니라 2022년에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당기순이익이 EPS가 변화가 될 겁니다. 아직 이 EPS 주식수가 반영이 제가 이게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2021년에 반영을 시키려나?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던 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왔는가? 그거를 제가 저 혼자서는 잠정 실적들이라든가 확정되는 확정치라든가 발표가 돼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이걸 반영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일단은 그게 반영이 됐고 18원에서 0.456주 456 비율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6원 정도가 나오는 게 단순 계산했을 때 맞겠죠. 자, 그러면은 18원 지금 1495원에서 EPS 3원을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게 재작년이죠, 재작년. 이제 2020년이잖아요. 2020년. 3원. 자, 2020년도 3원을 반영해가지고 1495원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PER이에요. 간단하죠. 149배, 뭐 PER이 133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PER이 3, 뭐 1495원 이렇게 하면 3원이 3원 반영하면은 149배, 뭐 133배, 198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이거 왜 다르게 나오지? 자, 뭐 일단 자, 이런 상태에서 18원을 계산해 볼게요. 1495원에 18원 계산해 보면은 83배. 83배가 되죠. 근데 주유수가 더 증가되니까 한 대략적으로 6배 정도를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거죠. 249배. 절반 가량 400배에서 200배로 주가가 좀 이제 그래도 거품이 조금 빠진다. 완전히 다 빠진 건 아니겠지만 수주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자, 이전에는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근데 4분기부터 이번 1, 2, 3, 4분기가 200억씩 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800억이 되겠죠. 800억이 여기 찍혀버린다. 라고 하면. 지금 저기 보면은 대략적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자, 50억 마이너스 14억 그리고 151억 200억 반영을 했을 때 393억이잖아요. 근데 이 4분기 실적 때문에 150억 200억 150억 200억 150억 200억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600에서 800억 이걸 유지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되고 물론 주식수도 증가되겠죠. 근데 이 당기순이익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EPS를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게 유상증자 일정이 남아 있는 게 지금 2차 가격이 3월 3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3일 확정이 된다라는 거고 0.456주 만큼 주유수를 증가시킨다는 거고 이 발행가를 받고 주유수를 받고 상장을 시킨다. 청약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3월 8일, 3월 10일. 그리고 상장되는 게 3월 3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상증자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호반 산업이 대한전선은 인수를 했죠. 호반에서 100% 유상증자를 나선다라고 하고 임직원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어요. 웨어러블 로봇 전문 업체인 FRT하고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산업에 관한 투자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신사업 다각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들인데 그 전선 산업 외에 신사업을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입는 로봇이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라든가 제조 현장이라든가 물류 현장이라든가 소방 뭐 군사 목적 등에서 다양하게 지금 현대가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그 산업에 진출을 하겠다. 그래요. 이 산업, 뭐, 민간 기업이라든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뭐, 일반 시민들이 입을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일단은 뭐, 산업, 기업 대 기업으로, 그리고 뭐 소방, 군사, 이런 특수 환경 제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단가는 엄청나게 좀 비싸지 않겠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2020년 4억 1,5천억 원 규모에서 2031년도 9조 원으로 지금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한 15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0년 전에 동네에 커피 요즘에는 동네에 카페가 뭐 한 3개, 4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전에 동네에 카페가 하나 정도 있었을 때 규모가 한 5조 원 규모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9조 원 규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는 아실 수가 있겠죠.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를 고성장 한다라고 하니 뭐 어떻게 될지 좀 엄청나게 고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대한전선이 미래 신성장에서 엄청난 고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신사업 발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뭐 투자를 하는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안정감 복원을 위한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그냥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전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쁘진 않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계속 뭐 판매 공시도 계속 수주 공시 막 이런 것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미국에 1,000억 원대 전선을 납품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전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실적을 좀 개선시킬지는 1분기 실적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주가 증가되는지 증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지난 이제 반기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를 확인했을 때는 아직까지 잔고는 1조 원이긴 했습니다. 납품을 다 하고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포인트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사업 보고서는 나중에 발표가 될 거니까 그때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은 당장은 유상증자에 집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